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3월 28일, 한국은 3월 2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요, IMF 말레이시아 보고서를 통해서 본 빠른 디지털화라는 제목이고, 또 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규제 승인된 은행들이 2018년부터 규제로 허가된 그런 은행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은행들하고 그룹들이 리플사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사실 어제 준비한 건데 오늘 이걸 이제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식들은 뭐 짧게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자세하게 이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 텐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 디지털화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금방 생각하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가져오게 됐고요. 정보를 가져오게 됐고. 근데 여러분 투자에 관련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는 뭐 풀매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저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여윳돈으로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이제 보면서 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떤 갑자기 큰 돈을 위해서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실행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가능성을 두고 투자하고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내가 투자한 게 돈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은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자료를 푸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판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의 그 매수 버튼, 매도 버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는 유튜버일 뿐이고 그냥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피땀 흘려 번 돈 함부로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말레이시아 요거 IMF 보이시죠?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라고 이제 IMF 딱 따서 IMF라고 하죠. 자, IMF에서 이제 보고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제 보고서예요. 2020년 1월 보이죠? 2020년 2월 달에 이제 나온 겁니다.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저번 달에 나온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 페이퍼가 이제 보시면은 IMF 스텝들로 인해서 이제 준비되어졌다. 결국 이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IMF에서 진짜 조사해서 이 페이퍼를 만들었다. 이제 이 이야기죠. 자, 왜 만든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이제 중요한 보고서, IMF에서도 뭔가 이제 자금들의 흐름들을 이런 또 확인해 보려고 이런 보고서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고서를 찾게 돼서 일단 이제 보게 됐고요.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컨텐츠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안에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적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뭐 모바일 월렛 뭐 이런 게 보이죠? 이제 크게 보시면은 뭐 디지털화 이런 것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입법 같은 거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나온 거 있고요. 이제 뭐 사전 용어 정의인데 이런 거는 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사전 용어로 봤을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같은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코인 관련해서 ICO 뭐 이런 것도 뭐 단어들이 있죠. 뭐 이슬람ik 금융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뭐 QR페이 이런 것도 보이고, 모바일 월렛도 보이고, 디지털화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간추려서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API 관련 뭐 OR 코드, 뭐 페이넷 뭐 이런 거, P2P, 뭐 레귤레터리 샌드박스 이런 거 되게 이제 이것도 이제 나올 건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 같은 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보면은 핀테크 기술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서론에 들어갔을 때 핀테크 기술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안에서의 금융 부분에 대해서 요 핀테크 기술이 이제 계속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디지털 이거 뭐 핀테크를 통해서 이 말레이시아의 디지털화의 뭐예요?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다 읽지 못하겠어요. 꽤 많기 때문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이제 이런 그림들로서 이제 쉽게 표현이 가능해가지고 그림들 위주로 이제 많이 볼 거예요. 그 보시면은 핀테크 개발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 금융 부분에서의 이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핀테크에 관련해서 이제 회사들이 늘어나는 토탈 넘버 회사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핀테크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지 생겨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제가 또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핀테크 이제 컴퍼니의 토탈 넘버가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페이먼에 관련돼서는 20% 제일 많죠. 그다음에 뭐 지갑 이제 디지털 지갑에 관련해서는 19%, 그다음에 뭐 인슐런스 뭐 이런 기술인 것 같은데 뭐 8%, 그다음에 론하는 이런 돈을 빌려주는 게 대출하거나 론 해주는 게 7%, 뭐 건강 관련된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게 뭐 테크 뭐 그거겠죠. 금융 그 기술 관련된 게 7%, 블록체인도 7%, 뭐 송금 관련된 게 7%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페이먼트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페이먼트하고 월렛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디지털 리더하고 있는 거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네트워크 인덱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네트워크 관련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로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보와 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더 이제 낮아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한국보다 좀 더 올라와 있죠. 인덱스가 네트워크 됐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의미는 모르겠어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모바일 뱅킹의 프리젠 그 비율보다 지금 인터넷 뱅킹의 비율보다 모바일 뱅킹의 비율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모바일 뱅킹의 활용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네트워크에 관련된 인덱스구나. 네트워크가 한국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인터넷 유저가 우리 한국이 인터넷 유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 쭉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그래도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율, 80% 이상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구독에 관련된 건데 모바일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홍콩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 말레이시아, 한국. 인터넷은 한국이 제일 높은데 모바일 관련해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조금 낮네요. 그쵸? 조금 수치가 낮아요.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저 압도적으로 모바일의 그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텔레콤의 4G 사용의 그 인구를 커버시켜 주는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2015년보다 2016년, 2017년, 2018년 거의 지금 뭐 꽉 채워주고 있죠. 4G의 기술들을 지금 이렇게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 스마트폰 요 스마트폰의 요 뭐라 그럴까요? 그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스마트폰의 그 사용면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보다 이제 말레이시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이게 어떤 보고서 이제 보고서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최대 여기까지 퍼센트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이제 IMF 스타프가 이제 수치를 정했을 때는 요 정도고, 근데 여기 뉴주라고 하는 데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이 그림들 돈의 돈의 흐름이고 이거는 이제 GDP예요. 요 파란 선은 GDP. 근데 GDP가 우리나라보다 말레이시아가 좀 높네요. 좀 높아요. 이게 평균 GDP 평균인데 우리나라보다 말레이시아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해요. 또 페이먼트 트랜잭션의 채널.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장은 아주 저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뱅킹은 아직 사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성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데뷔 카드는 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성장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뭐 머니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저조하다 모든 면에서. 하지만 이거 모바일 뱅킹이 지금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IMF에서 직접 조사해서 지금 그래프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은행 비율 이제 또 나타내요. 이제 상업적인 은행 브런치 넘버, 별로 이제 은행의 숫자를 보면 돼요. 각 지역에 있는 은행의 숫자가 뭐 인도네시아도 2010년까지는 급등을 했다가도 지금 점점 은행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빨간 선이 말레이시아인데 요 말레이시아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지금 2017년, 2018년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2년 전에는 지금 조사한 거죠. 2018년까지의 조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이렇게 되고 필리핀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갈 추세를 보이고 있고, 타일랜드도 지금 거의 이렇게 되고 있죠. 이제 ATM 넘버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타일랜드도 올라가고 있다가 점점 지금 밑에 꺾여서 내려오죠. 싱가포르도 살짝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런 기미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꾸준히 2009년부터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지금 디지털화에 대해서 뭔가 선두적으로 지금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IMF에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내 모바일 월렛 관련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보는 non-bank e-money issue. 그래서 이제 그 이머니 이슈, 그 non-bank 그 등록되지 않은 그런 은행들의 이머니 이슈의 그 어프로브 과정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 non-bank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모바일 뱅크라고 해도 되죠. 이제 모바일 앱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뭐 페이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팔 이런 거 그런 것 같은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 오프 페이먼트 솔루션이죠. 이런 것도 이제 증가되고 있고, 그렇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보다 이 더 다른 그런 채널을 통해서 또 움직이는 게 이렇게 결국 비은행인데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자, 요거 BNM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요 말레이시아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 그 기관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규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이게 단어를 이렇게 어떻게 풀어서 이게 제목 그 이름이 놔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은행 non-bank에서 나오는 그런 이머니 이슈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더 높아졌겠죠.
그리고 non-banking 페이먼트 트랜잭션, 이 non-banking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페이먼트를 하는데, 페이먼트 자체가 2017년보다 2018년에 1년 사이에 거의 한 엄청나죠. 한 10배 이상 지금 성장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보면은 말레이시아의 모바일 월렛인데, 아시아 안에서의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 이제 탑 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안티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아시아 안에서의 스타트업 기업이고, 자 여기서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 페이먼트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여행 중에 해외 여행이나 뭐 이런 여행을 하겠죠. 중국의 사람들이 국내 여행도 하고 해외 여행도 하고, 이런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머니 그 모바일 페이먼트 플랫폼이 바로 이제 알리페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위챗페이, 그다음에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구글 월렛, 그다음 페이팔, 그다음 삼성페이. 삼성페이가 은근히 작네요. 중국 사람들이 삼성페이를 잘 안 쓰고 있나 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IMF에서 이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월드 트래블 이렇게 뭐 여러 소스가 여기서 있네요. 그쵸? 어쨌거나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알리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좀 선두적으로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IMF에서도 중국을 좀 많이 예화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이제 보세요. 그 메이저 말레이시아 그 주요 말레이시아 그 은행들에서 이제 핀테크를 강조했는데, 이게 각 은행들이거든요. 이 은행들에서 핀테크를 강조한 그런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2013년에 메이뱅크는 2013년에 이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거의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 지금 2013년도보다는 계속 이 핀테크 관련해서 계속 강조가 엄청나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나와요. 이제 보시면은 요 말레이시아 뱅크의 디지털 그 입법안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입법 정책 아니면 뭐 계획으로 보셔도 되고, 뭐 말레이시아 뱅크의 디지털화에 대한 그런 입법 같은 건데, 2017년에 대부분 이 회사 이런 핀테크 관련된 디지털화된 이런 은행들이 2017년에 거의 런치가 되고 셋업이 됐어요. 보시죠.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이시죠? CIMB 뱅크에서 2018년 조인했다. 리플 엑스커런트 네트워크 보이시죠? 이 리얼타임 페이먼트, 요 소비자들을 위한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엑스커런트 네트워크에 조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2018년에. 근데 실제로 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요 CIMB 그룹과 조인을 했다. 이제 리플 인사이더 보이시죠? 리플렛에 조인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을 넘어서는 요 페이먼을 위해서 리플렛에 등록이 됐다라는 게 나오고, 이제 보시면은 2018년이에요. 2018년 보시면은 CIMB하고 리플사하고 그리고 빵형하고 이렇게 만나서 진짜 파트너십을 맺은 게 이제 보여집니다. 요 CIMB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그룹이에요. 이게 뭐 그룹이라고 보시죠? 이 안에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SBI처럼 이 안에 이제 SBI 안에 SBI 홀딩스 안에 여러 은행들이 있듯이 그런 협회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몇 개 있는지는 못 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고, 이제 보시면은 CIMB인데 CIMB 이슬람익이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이슬람 이야기도 이제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좀 많이 펼치고 있나 봐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이슬람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이런 디지털화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파트너십이었다. 알리페이하고도 이제 파트너십 맺은 그런 데도 있고요. 2017년부터니까요. 굉장히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빠르게 이런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말레이시아가 GDP도 좀 대한민국보다 높은 것도 좀 신기했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훨씬 지금 뛰어난 방향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것에서 좀 놀라웠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뱅크 기술이 이제 사용되는 그 얼마나 더 사용되느냐라는 추세를 그렸는데 2016년보다 2018년이 더 성장하는 그림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2016년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늘어나는 게 보이죠? 비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도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다 추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펌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EU들이 이렇게 나오게 쭉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굳이 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 이제 요런 말레이시아 뱅크하고 핀테크 스타트업하고의 파트너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CIMB 뱅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플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제 나오죠. 이 뱅크 그 아세안의 마켓, 그 뱅크의 아세안의 마켓을 넘어서는 그런 그 즉각적인 크로스 볼더 페이먼의 그 힘을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은 자 이게 말레이시아 내 규제자들이에요. 규제자들이 보시면은 BNM 그 다음에 SC 그 다음에 SEC가 아니라 SC네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디지털 이코노미 코퍼레이션 그래서 MDEC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 이게 이제 금융적 안정화를 위해서 금융 안정화 그 다음에 요 핀테크 부분에서의 그 혁신적인 부분을 사이에서의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규제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규제된 그 은행이라는 게 확 그 보이거든요. 어디 있지? 여기 보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CIMB 뱅크가 보시면은 셋업됐다고 해요. 바로 요 뱅크 솔루션의 혁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 등록이 어떻게 됐냐? 여기 BNB 보이시죠? 이 BNB로부터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바로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그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은 요 BNM에서 규제 박스의 승인을 받은 요런 핀테크 개발을 위해서 그 은행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받은 요 CIMB 핀테크가 셋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 CIMB 뱅크는 이미 금융의 개발을 위해 은행의 개발, 디지털화에 대한 혁명을 있는 그런 아까 보셨죠?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이런 규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런 규제자들의 승인을 받은 이런 CIMB 뱅크가 이제 셋업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거죠. 결국 규제가 이미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2018년에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너무 빠르죠. 한국보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진짜 지금 2020년인데 이때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느껴집니다. 또 보면은 뭐 이슬라믹 론 같은 게 있는데 뭐 기존의 그 론하고 이슬람이 론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 어쨌거나 지금 뭐 계속 그 자금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보면은 이슬람 핀테크의 스타트업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뭐 다른 데는 많이 있나 봐요. 아무튼 뭐 그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요 이제 이제 도전 과제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빠르게 이제 기술이 포함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이제 멀티플 이제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금융적인 부분에 아주 많은 도전 과제들을 이제 가져오고 있다. 결국 이제 급속도로 발전된 이런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이런 기술은 이런 금융 부분에서 많은 도전 과제들을 불러오는데 그게 바로 요 탤런트 쇼트라고 이제 해요. 바로 이제 인재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이런 굉장히 빠른 발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도전 과제라는 거죠.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도전 과제 중에 하나 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conforming to regulation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요 BMM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이제 잘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access to funding 그래서 자금에 대한 그 허용, 자금 조달에 관련돼서 이제 잘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거 같고요. 요거 중요하죠. 디지털 인스트럭처,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그런 실행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밸런스 이제 나왔죠. 이제 밸런스 이제 올바른 밸런스 아까 규제자들이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 금융의 안정화와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요 사이에 그 균등한 그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 게 주요 도전 과제라는 거죠. 인재, 그다음에 규제를 잘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과 이제 금융 부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도전 과제에 딱 맞는 기술이 뭐가 있어요? 리플사의 기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인재들을 계속 부르고 있죠. 그렇죠? 리플사에서 인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리플사에 이제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 봤을 때도 그렇죠. 그다음에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도 지금 300개 플러스 뭐 450개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리플넷에 등록한 회원 그다음에 40여 개의 국가에 지금 리플렛 시스템이 깔려져 있는 거.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에 무너뜨리지 않고 기존 금융들을 잘 조화롭게 혁신적으로 또 바꿔나가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도 리플사의 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리플사의 그 원하는 그림하고 딱 맞는 그런 주요 도전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끝이네요. 이제 끝이고 여기에 머니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읽어 내려갔는데 안 보였거든요. 자, 리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제 보면은 말레이시아 핀테크의 이제 한 예를 보여줬는데 이제 여기 이제 머니 매치라고 나와요. 머니 매치. 이제 보시면은 머니 매치도 2015년에 창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프로덕트는 2017년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머니탭이 리플의 블록체인을 사용을 한다. 바로 이제 트랜잭션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바깥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위해서 해외 송금이죠. 결국은 리플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은 머니탭은 이제 중앙은행의 규제 샌드박스의 그 그레듀에이션 나오는데 끝냈다라는 거죠. 이미 끝났다. 허가를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머니 매치도 요 중앙은행의 샌드를 이제 허가를 받고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뉴스가 있습니다. 머니탭 이제 완벽하게 첫 번째 크로스 볼더 블록체인 트랜잭션 리플사와 함께 해외 송금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2018년 10월 15일이에요. 보이시죠? 2018년 10월 15일. 여러분 또 보시면요. 제가 신기한 걸 또 발견했는데 이 뉴스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머니 매치가 스텔라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머니 매치 해즈 얼소 자,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보이시죠? 머니 매치
has also successfully signed on a partnership with the Stellar 블록체인. 보이시죠? 스텔라하고도 성공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져 있습니다. 이제 리플사하고 그다음에 스텔라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군데에 맺어져 있을까요? 스텔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아마 월드와이어하고의 연결이 된 것 같은데 IBM하고 그거하고도 이제 파트너십 맺은 거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요 핀테크를 위해서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를 통해 만들어진 이런 은행들 아니면 이런 송금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이미 규제를 많이 이제 지키면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뭐 IBM이나 이런 리플사, 이제 스텔라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 맺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시면은 이게 머니매치라고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사이트인데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2017년에 런치를 한 게 맞죠. 사용 유저가 거의 한 14,000명 정도, 등록한 사용 유저가 거의 14,000명 정도 되고요. 트랜잭션이 $1 빌리언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레귤러리 먼틀리인가? 한 달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달.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도 이제 뭐 자신들이 걸어온 발품들이 나오는데 2015년에 만들어졌다가 2017년에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었다고 나왔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2018년 보이시죠? 2018년 머니매치가 이제 리플로 이제 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요 파워를 요 리플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파트너십 맺은 게 이제 보여줬죠. 2018년 10월 이 뉴스도 보면은 2018년 10월이죠. 2018년 10월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스폰서 이제 보이시죠? 머니매치의 이제 스폰서로 봤을 때도 리플사가 나옵니다. 리플사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거 볼 때도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이런 CIMB의 그룹에서도 그렇고 CIMB의 그룹에 은행이 몇 개씩 있어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룹이었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에 그쵸. 이제 이런 게 이제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XRP 가격은 이렇더라도 일단은 리플사의 일은 굉장히 꾸준히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러 IMF에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디지털화가 이제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한 2년 전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죠. 우리나라 2018년이면은 이거 암호화폐 사기다. 뭐 이렇게 블록체인만 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벌써 블록체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자라는 게 의지가 확 드러나죠. 딱 봤을 때도 2018년에 규제 만들어서 이 기술하고 그렇죠. 그런 금융 시스템하고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이제 규제가 잘 이루어진 것도 핵심적으로 좀 봤을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를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